고 태풍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안긴 마이삭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상륙할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열흘 사이에 무려 3개의 태풍이 줄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풍 하이선인데 예상 진로 현재까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호 태풍 하이선도 경로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무엇보다 세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 기압은 930헥토파스칼 안팎까지 떨어졌고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벌써부터 400km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태풍은 내일 일본 남쪽 먼바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일본 규슈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이후에는 이 태풍이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남해상 쪽으로 진출을 해서 월요일 정오에서 한 13시 정도면 경남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이 일본 규슈 지방을 지날 때 태풍이 초강력 단계, 그러니까 한국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으로는 최고 단계까지 태풍이 발달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는 슈퍼 태풍 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단 월요일 정오 무렵에 경남 해안에 상륙을 한 뒤에는 이 영남 지방을 지나고 또 충청과 강원 지방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태풍 바비나 마이삭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태풍의 강도가 좀 유동적일 가능성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태풍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금 태풍이 발생한 지 나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태풍 마이삭의 최전성기보다 더 강하게 발달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태풍이 31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틀 정도는 이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킬 만한 상층의 강풍대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더 강하게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길목에 놓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일본 기상청이 이번 태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수 있다. 중대 특별 경보급 세력으로 태풍이 발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 대비를 마쳐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날 때 태풍이 초강력 단계에 들어가지만 한반도에 접근할 때는 초강력 단계보다는 조금 약한 매우 강해서 강한 단계 정도로 세력이 조금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세력에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확장하거나 이 수축하는 여부에 따라서 태풍의 세력이 좀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예보보다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일본 규슈 지방에 스치거나 혹은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이 육상으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수증기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육상과 마찰이 생기면서 태풍 세력이 약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된다면 태풍이 이제 일본 규슈 지방하고 떨어져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육상의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해상에서 수증기를 그만큼 더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세력의 변화에 대한 변수 부분이 좀 있고 또 이 세력의 변화에 따른 진로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태풍이 강풍 반경이 500km가 넘을 정도로 대형 태풍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진로로 오든 세력이 어떻게 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 전국이 강풍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일본 기상청의 예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기상청들의 예보도 이번 태풍 하이선이 많이 엇갈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태풍 마이삭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이 지난 태풍 마이삭의 예측을 두고 이 한국 기상청과 해외 이 기관들의 예측이 좀 다소 엇갈렸죠. 당시 태풍 상륙 직전까지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마이삭이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기상청은 줄곧 이 태풍 마이삭이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국 기상청의 예보가 적중을 했습니다. 태풍 주변에 있는 건조한 공기 같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이 예보가 맞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많은 예측 기관들의 태풍 예상 진로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네. 상륙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진로의 어떤 경향성 그리고 진로의 태풍에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영향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적인 어떤 시나리오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좀 해석을 하자면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 예보를 보면 확률 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풍이 70% 확률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이번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는 이 상륙이 나흘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 반경이 좁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일본 규슈와 한국을 지나서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번 태풍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고 또 그만큼 강풍 반경이 넓은 태풍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올라오든지 우리나라는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태풍 무엇보다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까?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태풍이 연이어서 북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또 경남 해안이죠. 지난번 마이삭이 상륙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태풍에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과 시설물이 지난 태풍으로 좀 약화됐을 수가 있고 특히 네.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붕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간판 같은 경우에도 느슨하게 풀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도 뿌렸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그리고 담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축대 붕괴 가능성은 없는지도 미리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해안 지역에 폭풍 해일이 발생을 했었죠. 이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폭풍 해일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 지난 태풍 마이삭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상륙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이 해일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백중사리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올라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일에 대한 대비 무엇보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